평범하거나 특별하거나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뉴스다. 네, 사람이 뉴스다. 오늘 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토종 종자는 최소 30년 이상 우리 땅에 적응해온 종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최근 기후 위기로 병충해까지 많이 증가를 하면서 생존율이 높은 토종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라져가는 토종쌀 발굴하고 지키고 있는 토종쌀 지킴이 우봉희 농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제가 토종쌀 지킴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농사는 어디서 짓고 계세요? 농사는 제 고향인 주남 저수지 인근에서 평수로는 9만 평 정도. 9만 평. 예, 그 중에 3만에서 4만 평 토종별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 9만 평 중에 3, 4만 평 정도가 예. 이제 토종쌀, 토종벼를 재배하는 예. 곳이라고. 와, 근데 9만 평 정도면은 분홍 아닌가요? 저쪽에서는 네. 저쪽일 때는 대산 평야나 평야이기 때문에 중농 수준. 중농. 아, 중농 그게 또 기준이 있네요. 예. 그럼 그 땅이 다 우리 선생님 거인가요? 100%다 임대고 아. 대부분 농어촌 공사와 창원시하고 계약을 하고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아, 농어촌 공사랑 또 지자체랑 또 계약을 하는 거네요. 예. 보니까 귀농하시는 분들 중에서 마을 어르신들 논을 임대하는 형태도 있던데. 네, 대부분 그런 네. 분들도 많으신데 좀 그런 부분은 힘든 분은 예 갱신을 잘 안 해주십니다. 아, 땅이 좋아지면. 그럼 이렇게 농어촌 공사나 지자체와 예. 임대하는 게 좀 갱신도 잘 되고. 네, 그 뭐 관에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뭐 제가 짓지 않겠다, 그리고 짓지 못하겠다 하지 네. 않고는 계속 이제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토종쌀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텐데요. 이 토종벼 농사 지으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농사를 직접 짓기 저기는 뭐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농부의 아들이고 네, 제가 생업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건 20년쯤 되고 20년. 토종별을 생산한 지는 10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10년 조금 넘게 이제 토종벼 예, 농사에 종사를 하고 계신데요. 예, 이유도 궁금합니다. 뭐 개량종이 수확량도 더 많다고 들었고 예. 농사짓기도 더 수월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시는지. 뭐 이유도 어릴 궁금해요. 때부터 저도 다른 개량종을 많이 보고 컸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옆에서 볼 때 삼자 입장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직접 이제 농사를 짓고 먹고 살라고 해보니까 차별 종자적인 거하고 이제 농법적인 걸 차별화를 두지 않으면 아, 그분들 이상은 수입을 못 벌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5, 6년 전부터 종자를 바꾸고 토종을 시작했고 뭐 20년 전부터는 이제 자연농법이라는 농법으로 시작을 했고 그렇게 네. 했습니다. 토종쌀이 개량종보다 더 비싸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차이가 나요? 한 제가 지금 팔고 있는 가격으로는 기존의 계량종에 약간 이제 유기농 쌀 조금 비싼 유기농 쌀이 한 3배에서 4배쯤 비쌉니다. 유기농 쌀 기준으로 해도 3, 예. 4배가 가격이 있는 거네요. 예. 근데 이렇게 비싼데도 수요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맛있다는 게 아닐까 싶은데 예. 안 그래도 우리 선생님께서 쌀을 가져오셨어요. 아, 제가 한번 TV나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화면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쌀을 가져오셨거든요. 밥을. 그 냄새가 이게 기존 밥 냄새, 맡아본 냄새가 같긴 한데 예. 엄청 구수하고 약간 누룽지 같은 느낌도 나고 되게 색다른 느낌이거든요. 제가 한번 방송이지만 먹어보려고 숟가락도 그래서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또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아까부터 이 밥을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되게 단맛이 많이 나고 저만 먹어서 죄송하네요. 기존에 드셨던 거하고는 조금 맛이 좀 많이 다를 거예요. 맛이 달라요. 예. 분명 쌀 그 아는 맛이긴 한데 예. 분명히 다른 맛입니다. 예. 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윤기도 되게 많이 나고 굉장히 색깔도 약간 노르스름한 느낌도 나고 기존 흰쌀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납니다. 예. 저만 먹어서 좀 그러네요. 자 이렇게 토종쌀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는데 이게 맛도 맛인데 종류가 진짜 네. 많다고 들었어요. 한 500종? 종류로는 저희들 전국 토종배 농부들이 이 재배하고 있는 대략 450여 종쯤 됩니다. 450여 종이요? 예. 개량종은 그러면 한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계량종은 지금 보급종이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뭐 한 2, 30종 정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근데 사실 매일 우리가 쌀을 먹지만 이게 계량종인지 토종쌀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토종별의 종자를 구하기가 힘들고 종자를 구하기 힘든 이유는 뭐 나라에서 토종별 자체를 뭐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가 없습니다. 종자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토종별가 기존에 이제 획일화되고 규모화되어 있는 이제 비료나 농약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계량종을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농사를 지으시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네. 이제 꺼려하시지. 그런 이유가 또 있었네요. 네. 이 계량종의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게 원래는 굉장히 1,500여 종이나 됐다고 들었는데 일제 강점기 때 많이 사라졌다고 네,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뭐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 학자가 이제 조선도 품종 일람이라고 전국에 이제 남한 북한을 돌아가면서 이제 조사를 한 바에 되면 1,450여 종이 있었고 네. 뭐 그 전에 제가 다른 문헌으로 반복으로는 한 3,000여 종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0여 종. 예. 와, 지금 많이 사라진 거네요. 그러면. 네, 일본 사람들이 일제 시대 때 자기들 입맛에 맞는 거를 찾으려고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아무래도 섬나라 일본 사람들 입맛하고 저희들 입맛하고 다르기 때문에 네. 일본 사람들이 다 대부분 이제 소멸을 시켰고 네. 뭐 결정적으로는 몇 종 남아 있는데 60년대 이제 저희들 이제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넘어왔던 통일배가 이제 전국적으로 보급화되면서 예. 토종배가 이제 뭐 거의 100% 정도 소멸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쌀 대부분이 일본별을 계량한 종이라고. 네, 대부분 저도 뭐 공부를 해보면 70% 이상은 원종이 일본 종자고 아. 특히 이제 요즘 분들 옛날 나이 드신 분들이 잘 아시는 아끼바레라는 네. 아끼바레라는 품종이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추청이라고 하는데 네. 경기도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쌀을 좋아하시는 미식가 분들이 고시이까리를 좋아하십니다. 그것 또한 일본 종자입니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고시이카리. 네. 자, 토종과 계량종의 차이점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텐데 네. 이게 농사를 지을 때도 차이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첫 번째는 농법도 농법이지만 색깔이 다르고 이제 종자 자체가 자세히 보면 종자 자체는 다른데 그거는 좀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이 보시면 다르고 그냥 보시는 분들이 똑같은데 커가면서 5가지 색깔을 띱니다. 오. 청색, 황색, 흰색, 검은색, 빨간색 예. 이 5가지 색깔이 띄기 때문에 네. 뭐 한 8월 10일 이후가 되면 꽃이 피면은 그때 계량종과 토종에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아, 색깔에 또 차이가 있고 네. 보니까 이 토종은 자가체종이라는 걸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가체종이라는 거는 이제 농민이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체종 종자를 구하고 내년에 또 심고 그 종자를 다시 거두들이 가지고 또 내후년 10년, 20년, 30년, 100년, 200년 흘러오는 게 그 자가체종이라는데 이제 계량종의 난점은 기본이 3년 이상 체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안 좋게 바뀝니다. 근데 토종은 제가 저는 토종별을 10한 2, 3년밖에 안 해봤지만 네. 해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체종의 장점이고 토종의 장점이라고 봅니다. 자가체종이 이제 쉽게 말해서 스스로 파종을 한다라는 네, 예.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스로 파종을 하는지 좀 그 원리를 너무 어려운가요? 이거는? 토종 스스로가 이제 체종을 하는 게 아니고 농민이 아. 이제 가을에 완전 익기 전에 낫으로 괜찮은 친구들을 네. 골로 가지고 태양에 건조시키고 태양 건조라고 하죠. 네. 내년에 심을 거를 근데 아름하고 겨울 동안 쟁여놓고 봄에 또 그거를 다시 모로 키우고 아. 그걸 연속적으로 제 같은 경우는 12, 3년 계속 똑같은 종자 12, 3년 계속 하고 예. 자, 이 토종쌀, 토종벼 재배도 자연농법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자연농법 하면 뭐 농약을 안 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뭐 농약을 안 치는 거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도 중에 친환경으로 들어가 있고 무농약이라는 친환경 범주에 들어 있고 네. 친환경에는 이제 유기농이라는 것도 있고 무농약 그 두 가지를 친환경으로 하고 관행농법은 적절한 화학농약, 화학비료를 쓰고 생산하는 걸 관행농법이라 하는데 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자연재배라는 농법은 일단 투입을 하지 않는 겁니다. 뭐 화학비료가 됐든 화학농약이 됐든 유기비료가 됐든 유기농약이 됐든 일절 투입하지 않고 아무런 개입이 없는 거네요. 예, 그 논에서 난 볏짚 또는 왕겨 이제 도정을 하고 남은 미강 요 정도를 그 다시 논에 그 친구들한테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그게 자연농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됩니다. 아무런 인간의 개입이 없는 농법을 자연농법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 피 뽑는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세요? 피는 손으로 뽑습니다. 손으로 하나씩. 네, 초창기 때는 제 와이프하고 네. 한 새벽까지 뽑기도 했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친환경 국가에서 인정한 친환경 이제 자연 제초제라고 하죠. 이제 네. 왕우렁이라고 우렁이를 조금 사용합니다. 보니까 오리 농법도 있더라고요. 오리들이 이렇게 떠다니면서. 오리 농법도 저도 공부도 했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네. 오리 이 친구들이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밖에 나가고 그러니 또 다른 분들이 뭐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 농법과 맞지 않더라고요. 아, 오리 농법은 쉽지가 않네요. 막 네. 다른 논에 가버리고 막 이러기도 예, 예.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데 오리 농법은 좀 쉽지 네. 않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농법 하면은 땅도 진짜 건강해질 것 같아요. 예. 땅이 건강해졌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기본 대표적으로는 논 안에 미생물의 분포도가 많아지고 일반 분들 육안으로 확인하시기에 좋은 건 뱀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오. 뱀이라는 상위 포식자가 많다는 거는 네. 그 밑에 먹거리가 많다는 거죠. 이제 생물 다양성이 많아진다는 거죠. 음. 그런 게 대표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이제 흙을 만지고 밟아 보면 경상 사투리로 이제 폭신해집니다. 이제 산에 있는 부엽도처럼 폭신해진다는 그런 폭신. 느낌이 듭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땅이 좋아지면 쌀도 더 맛있어지나요? 일반 분들은 뭐 자꾸 맛을 강조하시는데 네. 쌀이 건강해지지요. 건강해지다 건강. 보시면 됩니다. 어쩐지 아까 요 쌀이 진짜 맛이 건강하더라고요. 네. 김치 없나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화학 성분이 안 좋다는 거 알지만 사실 네. 농촌에 인력난도 있고 고령화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농약, 비료, 제초제 이런 것들이 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가장 큰 단점은 일반 나이 드신 분들이나 기존에 재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저도 뭐 10여 년 전에 겪었지만 판로가 없습니다. 판로가 없기 때문에 나라 또는 농협에서 수매해주는 보급종을 예. 화학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해 가지고 단위 면적당 양을 많이 늘어야 뭐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고 네. 뭐 저 같은 경우 10한 5, 6년 토종을 하면서 판로를 뚫다가 지금은 이제 제가 생산하는 거는 개인 판로로 다 팔고 있는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농약, 비료, 제초제 이런 것들이 또 인체에도 안 좋다고 들었는데 네. 뭐 첫 번째는 뭐 오랜 세월 동안 화학 비료나 화학 농약, 제초제를 사용하면 토양의 산성화 그리고 경관화 현상이 있는데 토양이 산성화되어 있는 토양에서 이게 생산된 농산물이 네. 산성화 기질이 많겠죠. 그러면 그게 뭐 특히 어린 친구들 몸에 들어가면 제 개인적으로는 뭐 학술적으로 발표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어린 친구들이 성조수증이 오고 그하고 8, 90대 초반까지 없었던 아토피, 그하고 소아당뇨, 뭐 그런 그 소아당뇨 그리고 소아비만 네. 이런 원인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자, 근데 이 토종벼, 계량종벼 이걸 육안으로도 금방 알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그 색깔로도 알 수 있는 건가요? 요 색깔로 알 수 있고 이제 토종벼와 계량종의 가장 큰 외형적인 차이는 이제 계량종에는 없고 토종에 있는 게 까락이 있습니다. 토종 500 저희들이 하고 있는 500여 종 중에 90% 이상이 까락이라고. 까락. 예, 까락. 그 경상도 사투리로 털입니다. 털이 보리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북극 쪽의 꽃인데 이제 이 까락이 나오면서 조류 피해를 방지를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수분 방지, 하고 뭐 역설적이게도 이 조류 피해를 이제 방지하려고 나왔는데 이 친구들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번식을 하려면 이게 그 까락이 있으면 새 깃털에 잘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새는 조류들이 먹으러 왔다가 깃털에 먹고 날아다니면서 이제 번식을 시켜주는 번식의 역할도 그런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계량종과 토종의 외형적인 차이가 까락입니다. 네, 색깔도 당연히 색깔은 뭐 외형적으로 보시면 알고. 네, 약간 그 털 수염 같은 그런 아까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자, 토종벼긴 하지만 종자에 다 이렇게 이름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토종벼는 계량종하고 다르게 동물을 연상시키는 뭐 까투리찰, 쪽제비찰, 멧돼지찰. 그리고 뭐 이제 지역을 연상시키는 게 북한 평안 남북도로 이제 북극 쪽 귀도. 경상도에서는 그 쓰임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사는 불도라는 거는 합천 행사에서 부처님 공양식으로 올렸다고 불도. 그리고 뭐 꽃이 너무 붉다고 해서 불화절에서 화도. 오. 여러 뭐 450여 가지의 이름들이 각각 특색이 있고 각각 예쁩니다. 450여 종이 있는데 각각의 이름이 있고 다 특징이 예, 있고. 그러면은 그 많은 토종 그 종자 중에 예. 우리 농부님의 원픽 가장 좋아하는 원픽은 네. 저 하나는 아니고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 세 종류. 첫 번째는 귀도, 귀도, 두 번째는 불도, 불도, 세 번째는 향곡입니다. 향곡. 예. 이게 이름 뜻이 되게 궁금해요. 귀도는 뭐 처음에는 저희 토종배 회원분들이 옛날에 이제 부모님들 돌아가신 부모님들 제사나 조상들 제사에 올렸다고 해서 귀신 기자를 써가지고 귀도라고 했는데 네. 뭐 어원적인 거는 정확한 게 없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북 기자를 쓰고 기도. 근데 거북. 거북이가 장수를 원하고 귀한 의미로도 있기 예. 때문에 기도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향곡은 이제 저도 쌀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네. 식미 중에서도 향이 좀 중요한데 향곡은 향을 노래한다는 뜻입니다. 향기 향자의 노래곡죠. 향을 노래한다. 예. 아 토종 쌀이 또 이렇게 낭만적일 수가 있네요. 버는 이름도 있고 불도는 이제 상징적도 있고 향도 특이하고 그리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종교가 불교는 아니지만 네. 예전에 경상도 지방에서 합천에서 이제 부처님한테 공양을 했다는 거는 예. 옛날 나라님보다 더 중요했던 게 조상 제사와 부처님 공양식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귀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도를 지금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 입에 그 쌀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오늘 갖고 오신 요거는 종자가 뭘까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노인 다다기하고 향곡이 두 개 섞인 겁니다. 노인 다다기와 향곡을 예. 섞은 예. 이 토종 종자를 약간 이렇게 블렌딩을 하기도 하나 보네요. 예, 저는 웬만한 블렌딩을 합니다. 아. 일반 서울에 계신 셰프분들이 단품목을 원하시면 단품목을 하는데 뭐 그분들 식감과 제 식감이 다르고 소비자분들이 밥을 할 때 일단 구수한 향이 나면 네. 일단 끌림이 있기 때문에 그쵸. 저는 냄새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냥 밑에 내려놨는데도 향이 계속 올라와서 예. 혹시 이게 향곡일까 했더니 향곡이 향곡이 들어간 맞습니다. 블렌딩이 맞았네요. 예. 와 이렇게 또 블렌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오늘 방송 보고 들으시면서 아 나도 토종벼 한번 키워보고 싶다, 바꿔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전국적으로 이제 경남 지방은 저희들이 뭐 전국에서 토종배를 저희들 법인에서 제일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네. 이제 다품목으로는 경기도에 계신 분들 뭐 강원도에 계신 분들 많이 하시는데 각 지방마다 토종배를 뭐 생산하시는 분들을 찾으시가 구하시면 되고 경남 쪽에 계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겨울이나 봄쯤에 종자를 원하시면 제가 종자 나눔을 할 수도 있고 대부분 나눔을 합니다. 그리고 좀 많이 원하시면 네.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받고 아이 그렇죠. 종자를 팔고 있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전국 토종벼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여기다 연락을 하면 이제 거기 연락하셔도 되고 네. 이제 뭐 따로 저희들 법인에 연락하셔도 되고 요즘은 인터넷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예. 토종벼 치면 각 지방마다 뭐 저는 유명하지 않지만 각 지역마다 토종벼로 유명하신 분들이 전화번호하고 다 나옵니다. 근데 유명하시니까 또 방송에 나오신 거 아닌가요? 저는 뭐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 토종벼 재배하시면서 그래도 고충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아 초창기 때 한 2, 3년 전에는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 아버지한테 욕을 많이 들어먹었습니다. 이게 돈 안 되는 거를 남들 하는 거 하지 왜 이 쓸데없는 짓을 하나.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지 이게 남들하고 다른 거래 아버지 5년 후에 10년 후에 제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했는데 뭐 그때 아버지 연세가 1을이 넘으셨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셨죠. 예. 근데 돌아가신 나서 지금은 아버지 속을 많이 쓰게 돼 죄송하죠. 근데 이제 그런 고충 네. 그리고 뭐 가족의 이제 그런 고충도 있지만 주위 분들의 따가운 시선도 많았습니다. 어떤 따가운 시선? 일단 관해야 된 걸 하지 않으니까. 남들과 다른 길을 가다 보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외로웠다기보다 좀 이제 욕을 많이 들어먹었습니다. 일단.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예, 장수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최근에 행사가 또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경기도 뭐 전국 토종벼 회원들이 1년에 한두 번 행사를 합니다. 이번에 올해 24년 2월에는 경기도 여주에 있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명성황후 생가에 내에 있는 문회관에서 네. 전국 토종벼 회원들이 이제 토종벼의 기능별 특징을 이제 찾자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수장이신 이건희 선생님이 저를 이제 사회를 좀 봐달라고 해가지고 오, 한 4시간 사회를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4시간 사회를. 예, 사회를 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곳을 가면 저보다 오래 하신 분 그리고 저보다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어드바이스도 구하고 네트워크 형성이 또 되네요. 네, 배울 게 많습니다. 배우러 간 거고 뭐 사회는 덤이었고. 말씀을 그런 잘하셔서 사회도 잘 보셨을 것 같고 아닙니다. 가서 또 많은 정보도 얻어 오셨다고요. 예, 그분들이 고마운 분들이십니다. 그러면 더 앞서서 토종벼 생산을 많이 했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 거네요. 네, 토종벼를 이제 많이 했다기보다 네. 다양하게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양하게.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에도 좋고 땅도 살리고 토종벼, 토종쌀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팔로 때문에 주저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예, 예. 팔로는 어떻게 잘 확보가 돼 있는지도. 지금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이제 뭐 개인 분들이 드시고 근데 맛이 있다, 맛이 다르다 그리고 또 어린 친구들이 몸이 좋아졌다 이런 입소문을 타가지고 5월달에 이미 토종 다 팔았습니다. 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뭐 다른 분들이 토종 시작하시기 팔로가 힘드시면 네네. 뭐 시작을 하시고 제가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펀딩 방식으로도 판매를. 네, 뭐 예전에 펀딩으로도 서울에 계신 분이 펀딩을 하자가 해보기도 예. 했고 했는데 제일 좋은 건 지속적이고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은 개인 팔로더라고요. 개인 팔로. 3년 4년 전부터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에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판매를 다 했기 때문에 다른 농산물 나오기 전에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 문을 다 닫아놨고 있는 상태입니다. 온라인 판매 또 개인 판매 네. 이런 팔로를 또 확보하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토종벼 지킴이로 함께 해주셨는데 지킴이.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말씀 예.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제 거대 유통업자들에게 기준에서 이게 기준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이제 크고 달고 뭐 예쁘고 맛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은 저는 농민이 아니고 농민은 건강한 먹거리 네. 어린 친구들이나 소비자들이 드시고 건강해지는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게 저는 농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분들도 이제 건강한 토종, 건강한 먹거리를 찾으시면 뭐 그분들 건강도 챙기시고 나아가서 뭐 요즘 탄소 중립 기후 위기라는 말도 이제 예. 지구의 건강도 같이 챙길 수 있는 토종을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종쌀 지킴이 우리 우봉희 농부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